안녕하십니까. 한말 호남의병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다와 산을 누비는 꿈을 꾼 전해산 의병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의 눈을 빼어 동해에 걸어두라. 너희 나라가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1909년 12월 최후 진술에서 전해산 의병장이 일본인 재판장을 향해 꾸짖었던 말입니다. 그의 기계가 느껴지는 구절이죠. 전해산 의병장은 전북 임실에서 태어났고 본명은 정기홍, 어렸을 때 이름은 전수용입니다. 해산은 스스로 산과 바다를 누비며 항일투쟁을 하겠다며 스스로 지은 호라고 해요. 유학을 공부하다 1907년 겨울 진안 마이산에서 이석용과 같이 의병을 일으켰고 창의 동맹단 참모로서 이석용 의진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였습니다. 전국의 바다와 산을 누비고 다닌다. 대단한 포부인데요. 이 말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일본을 우리나라에서 몰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전해산 의병장은 원래 가난한 요생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수재로 소문날 정도로 학문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학문을 닦기 위해 유명한 학자를 찾아다녔는데 면함 최익현을 만나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죠. 1906년 6월 최익현이 무성소원에서 의병을 일으키자 전해산 의병장은 여기에 찾아갑니다. 하지만 무장투쟁이 미흡한 유생들이 대부분이어서 귀양하고 말죠. 이때 노구의 몸으로 의병을 일으킨 최익현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해산 의병장이 의병을 일으키면서 쓴 경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하의 대의가 3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의 땅은 한 치라도 외적에게 줄 수 없다. 둘째, 우리의 백성은 한 명이라도 오랑캐가 될 수 없다. 셋째, 우리의 도인은 하루라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경문에서 그의 결기가 느껴집니다. 창의 동맹단은 진안과 임실을 중심으로 장수, 남원, 순창 등 전북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다 1908년 3월 남원에서 일본군에 크게 패한 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소경이 전해산을 전남으로 내려보내 김태온 의진에 합류할 것을 공고합니다. 이는 전남북에서 연합하여 일제를 몰아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해산은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이미 김태온 의병장이 4월 25일 어등산 전투에서 순국한 이후였습니다. 이에 전해산은 오성술, 조경환과 합세하여 흩어진 의병들을 수습합니다. 조경환 의진에서 활동하다가 1908년 음력 8월쯤 독자적인 의진을 이끌고 한평, 나주, 무안, 영광, 장성, 광주, 고창, 부안 등 전남북 서부 지역에서 대동창의단을 결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대동창의단을 결성하면서 전해산은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습니다. 외놈들은 우리나라의 불공대천의 원수이다. 임진란의 화 또한 그러하거니와 을미년의 국모시에는 물론이고 우리 종묘 사직을 망치고 인류를 장차 모두 죽일 것이니 누가 앉아서 그들의 칼날에 죽음을 청할 것이오. 만일 하늘이 이 나라를 돕고 조정을 돌보아 이 적을 소탕한다면 그날 우리들은 마땅히 중흥제일의 공신이 될 것이다. 일체 노략질을 하지 말고 힘써 나라 회복을 위해 싸우다가 죽자. 대동창의단에는 김태온 의병장의 부대원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전투력이 뛰어난 해상 군인과 포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전해산은 심남일, 조경황 등 다른 의병 부대들과 연합작전을 전개합니다. 주로 영광 불갑산과 한평 성문산을 근거지로 활동을 전개하죠. 이들은 항일투쟁뿐만 아니라 주민보호에도 앞장섰는데요. 군수품을 조달할 때도 대가를 지불했다고 해요. 헌병보조원의 만행, 세무관리의 행패, 일진회원의 비행으로부터 주민들을 적극 보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전해산은 심남일, 오성술 등과 함께 호남의병 연합조직을 결성합니다. 1908년 겨울인데요. 이름하여 호남동의단입니다. 대장은 전해산 의병장이었습니다. 호남동의단은 11개 부대로 편성되는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동의병대장 전해산, 제1진의병장 신남일, 제2진의병장 박도경 등 이렇게 11개 부대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남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던 의병부대가 총망라된 조직입니다. 이것은 일제의 강력한 진압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전담 토벌대, 한국인 밀정, 변장 정찰대 등을 구성하여 상과 들을 샅샅이 뒤집니다. 이 때문에 전해산 의병부대의 활동은 점차 위축되어 갔죠. 1909년 4월 영광 오동촌 및 덕흥 전투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특히 고마군 전투에서 선봉장 정원집의 사망으로 인해 의지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의병해산을 결정합니다. 해산하면서 호남 3월에 오약꽃은 지는데 보국할 서생이 갑옷을 벗었네. 산세도 또한 사정을 알고 더 나가는 나를 밤새 부르며 돌아가지 말라고 하네 라며 비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전해산 의병장은 1909년 5월 의진의 지휘권을 박영근에게 넘겨주고 고향으로 돌아와 남원 고래산에 의신하며 서당을 열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전해산의 행방을 몰라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결국 전해산 의진에 출입하던 변절자의 밀고로 영산포 헌병대에 체포되고 맙니다. 일제는 각종 감언이설로 유혹하였으나 그는 끝내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전대장의 기상이라는 글에서 공평 정직하고 이로도 사사 뜻이 없는 진실한 의사라고 전해산 의병장을 평가했습니다. 1910년 8월 전해산 의병장은 대구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전해산 의병장이 광주 감옥에서 대구 감옥으로 이감될 때 남긴 시가 가슴을 울립니다. 서생이 무슨 일로 갑옷을 입었나. 본래 세운 뜻이 이처럼 틀려지니 한숨만 나오고. 조정에서 날뛰는 꼴 통곡하겠네. 바다 건너 들어온 적 차마 말도 못하겠소. 대낮에 설이 삼키고 강물이 멀어지고 푸른 하늘도 오열하며 실버들의 빛 뿌리고 이제는 영산강으로 다시 목 가리니 두견세되어 피눈물 흘리며 돌아갈 거나. 정부에서는 전해산 의병장에게 1962년 건국군장 대통령장을 추서합니다. 당시 전해산 의병장의 부인은 시아버지 상을 홀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마저 죽어서 돌아오죠. 이에 부인은 극약을 마시고 자결하고 맙니다. 부창부수죠. 전해산 의병장이 임신 출신이어서 우리 지역의 전해산 의병장 관련 기념시설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직접 기록한 진중일기와 작전도로 만든 병풍 등이 순천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긴 합니다. 전해산 의병장이 살았던 장수군 번안면에 전해산 기념관과 추모비, 동상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다와 산을 누비는 꿈을 꾼 전해산 의병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자 싸웠던 한말 의병 이야기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쳤던 이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